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한 김형석입니다. 삼복절기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씨에 연일 확산되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관련 기사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 기억으로 독립기념관장이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던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출생지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던 제36 육군병원입니다. 나의 선친은 서울대학교 공대 재학 중에 6.25 전쟁을 만나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치른 후에 대구 공병학교에 입학하여 공병장교가 되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참전하여 수없는 생사의 고비를 느끼고 지금은 무공수훈자의 자격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에 계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머니와 결혼하였지만 전쟁 때 입은 내상으로 인해 제36 육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여수로 건너와서 남편을 간병하던 중에 그곳에서 나를 출산하였습니다. 이것이 경상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자란 나의 출생지가 전라도가 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블로그인 김형석의 역사산책에 어느 서울대생 학도병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으로 ROTC 학군단의 훈련을 받고 있던 1976년 여름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파리올림픽처럼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해방 이후 첫 금메달을 딴 소식으로 인해 온 국민이 열광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완전군장을 꾸려놓고 군사훈련을 중단한 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 임관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전쟁의 공포에서 몇 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북한의 사과로 상황이 마무리되어지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나는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지대 사건 때 제 아들은 북한에 대응 포격을 한 부대의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무박 5일 동안 남북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온 국민이 전쟁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아들이 닷새 동안 주먹밥을 먹으면서 비상경계에 돌입해 있는 사실을 알고 하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 공포에 시달려야만 할까? 3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그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국가 정통성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 국민통합사관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저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이른바 명문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경 야독하느라 학사, 석사, 박사 공부한 학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로만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지 않고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 어린이 돕기와 인도적 대북 지원 활동을 통해 통일운동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실천하는 역사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02년도 월간 중앙에 보도되어졌던 당시에 활동을 기록한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료로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그동안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와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건국론에 관한 저의 생각이 광복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동문선에서 출간된 저의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 모두 수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오늘 참석한 기자 전원에게 한 권씩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얘기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만 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견해이고 저의 입장은 신용화 교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 1781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결과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미국은 13년에 걸쳐서 건국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시작된 건국이 1948년에 완성이 되어진 29년 동안에 걸친 건국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자 저의 건국론의 지론입니다. 만약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학문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될 것인데 마치 중세교회가 기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광복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어떤 인사들도 저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주장하는 건국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 밝혀드리는 것이 바른 도리이지 엉뚱한 주장으로 국론을 분열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수백 편의 글을 통해서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의 블로그에는 광복회장의 조부인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보기 무당 이회영이라고 하는 글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어디냐라고 물어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 답변을 두고서 일본 식민이라고 주장했다고 왜곡해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편가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귀옛말을 나누고 있는 이 사진처럼 이 책의 내용은 이승만과 김구, 이승만을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과 김구를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내가 늦은 나이에 공직자로 나선 이유는 이번 관장 공고에 독립정신을 널리 알려서 국민 통합을 이룰 분을 모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주변인들이 나를 적임자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일과 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